보통의 캐릭터는 첫 등장에서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성격이나 능력 등 말이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전개됨에 따라서 이런 첫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그만 치던 캐릭터들이 전투나 다른 능력을 보여주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 말이죠. 이번 영상은 첫인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강했던 캐릭터입니다.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은 신과의 싸움에서 큰 부상을 당해 인간계로 넘어온 드래곤을 우연히 만나 구해주고 같이 살게 된 평범한 회사원 코바야시와 드래곤 토르가 보여주는 일상물입니다. 이 애니는 장르가 일상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대부분도 아주 가볍습니다. 청소하는데 브레스로 방의 물건들을 소멸시켜버리거나 요리랍시고 자신의 꼬리를 잘라 구이를 해주는 등 정신이 아찔해지는 행동들을 보이긴 하지만 그녀의 강함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토르는 지구를 만들기로 정한 신들 중 하나인 종원제의 딸로 나이에 비해 사기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기 위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잠깐 날았을 뿐인데 일본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또 다른 드래곤인 칸나와 놀았을 때에는 놀이랍시고 정신나간 브레스를 선보이기도 했을 만큼 그녀의 강함은 다른 드래곤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루루는 몇 안되는 이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드래곤으로 웬만한 조합파 드래곤도 상대할 수 없는 강자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토르도 이 세계관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루루가 토르에게 사정없이 공격들을 퍼붓지만 데미지를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기만 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후 브레스 한 방에 이루루를 다시 이 세계로 돌려보내기도 했으니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캐릭터는 정확히 얼마만큼 세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세계관에서 순위권에 들 정도로 강하다고 하네요. 개구리 중사 캐로로는 캐로로 소대원들이 지구로 침입했다가 대장인 캐로로는 건담에, 탐험하는 과자에, 기로로는 지구인 나츠미에게 빠지는 등 침략은 뒷전이 되어버린 일상 개그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앙골모아 역시 작품의 분위기처럼 엉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말하자면 이라는 말과 함께 뒤에 사자성어를 붙여서 말하며 순진무구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앙골족의 일원으로 나이는 무려 2000살입니다. 지구 나이로 치면 중학생 정도인데요. 참고로 캐로로의 나이는 만 500살 이상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상시에는 캐로로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말을 잘 따르는 유한 성격의 캐릭터로 등장하죠. 그러나 이런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별의 단죄자로 불리는 앙골족으로 자타공인 강자입니다. 애니판으로 지구 정도는 2분 정도면 손쉽게 동강내버릴 수 있는 최상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머리도 좋고 기계 조작도 수준급이라 크루르의 일손이 부족하면 기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앙골모아는 아마겟돈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면 천체 하나는 그대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행성을 파괴하지 않고 생명체만 죽일 수 있긴 하지만 아마겟돈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죠. 작중에서 가루루 소대와 전투를 하는 장면에서 위력을 10분의 1로 줄여 사용하려고 했지만 가루루 소대가 앙골족을 봉인하는 앙골리스톤을 준비한 덕에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극장판 1기에서도 악역인 키루르를 막기 위해 아마겟돈을 사용하려고 하자 이때는 캐로로가 지구가 없어진다면서 말리는 바람에 기술을 쓰지 못했는데요. 이 기술은 지구에서 쓰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주 조약 때문에 모아의 어머니가 지구로 출동해서 아마겟돈을 발동해 모든 공룡들을 절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해 지구로 보내졌지만 예정보다 500년 일찍 도착해 잠을 자다가 예정보다 5년이나 더 자서 지구가 무사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착한 성격이라고 해도 근본이 행성 파괴를 업으로 삼는 앙골족이라 파괴 활동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마기에는 주인공보다 주인공 같은 진주인공이라고 불리는 알리바바 사르자가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등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청년이긴 하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운송마차 운전수로 등장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부델에게 간도 쓸개도 빼줄 듯이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많은 시청자들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정의감만 넘치는 캐릭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알리바바가 주인공인 알라딘과 함께 미궁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몸짓이 재빠른 것은 물론이고 평민은 물론 꽤 높은 교육을 받아야 읽을 수 있는 트라너를 알기도 하고 왕궁 검수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등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는 바르바드 전 왕자로 선왕 라시드 사르자의 셋째 아들입니다.
정확히는 매춘부였던 그의 어머니와 라시드 사르자 사이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빈민가의 고아로 자라다가 갑자기 왕궁으로 불려가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던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거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며 다른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했지만 왕족의 교육을 받아 상학과 수학 등 여러가지 학문과 최고의 검사에게 왕궁 검술 등을 3년 동안 익힌 엄친아입니다. 주인공과 만난 이후에는 아버지의 유품으로 사용했던 보검을 매개체로 사용해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리바바는 항상 초고열의 불을 두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열에 의한 절단 효과가 극대화되어 금속기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루프 융합과 마고이 조작 등 자신을 강화하거나 상대방의 마고이를 컨트롤해버리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나중에는 세계관 최강의 검객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세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초집중력을 가지게 되기도 하면서 속독을 해도 전부 기억할 수 있게 되며 대상자의 움직임이 천천히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전투에도 유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작가 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눈앞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소유자지만 남에게 기본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낯가림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친구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등장인물 중에는 초인류 히트맨 리본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초반만 해도 생긴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 초인류 히트맨과 정반대되는 모습만 보이던 캐릭터였는데요. 주인공의 어머니를 마망이라 부르며 진짜 아기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암살을 위해서 변장술을 할 때에는 사실 이게 말이 변장술이지 코스프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벙찌게 만들기도 했죠. 특히 코스프레는 매번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의 코스튬 의상을 가지고 있고 변장하는 대상도 여자, 액자, 가로수, 밤송이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아 많은 시청자들이 개그 담당 캐릭터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만 보면 정말 최고의 히트맨이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캐릭터는 사실 작중 최고의 히트맨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로 인해서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머리도 좋고 뛰어난 통찰력까지 가지고 있어 작중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챌 수 있죠. 리본을 제외하고도 아기로 변한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들은 마피아 최강의 아기라고 불리는 아르코 발레노로 리본은 그 중에서도 강자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고 있는 권총으로 급소나 약점을 노리는 암살자의 전투법을 사용하며 저주를 받아 전투력이 많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인 상태에서도 강하다는 로쿠도 무쿠로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거나 무투 강자로 평가받는 히바리도 총 한 방으로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강의 간부인 리얼 6조화를 견제하며 보스인 벽후란을 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거기다 애니판에서는 안 나왔지만 대리전쟁 편에서는 봉고레 패밀리 2인자이자 츠나의 아버지인 사와다 이에미치를 압도하는 등 엄청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인지 봉고레 패밀리의 9대 보스인 봉고레 노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은 수수께끼의 정글을 무대로 한 코미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에는 구우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설정상 부모님이 없지만 정작 본인은 신경을 안 쓰며 주인공이 의지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우 앞에는 소개해드린 캐릭터들과 또 다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는 루피 마냥 몸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습니다. 몸집을 불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칼로 자르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눈 증식이나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는 등 도저히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있죠. 이 캐릭터는 자신의 몸뿐만이 아닌 다른 생물의 몸도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마리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실제로 성장을 시켜버리기도 했고 주인공의 부모를 아기로 만들어버리거나 바퀴벌레를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등 사기급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의 가슴털을 없앤 적도 있었는데 이때 교장 선생님이 충격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캐릭터는 정신과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은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운 후 사라지기도 했고 뜬금없이 비행기에서 기장행세를 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구우는 뱃속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녀의 뱃속에는 장기 대신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달린 긴 고양이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체들과 각종 랜드마크들이 널려있죠. 심지어 세이이치, 토모요, 히로코와 같은 인간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작중에서는 그녀의 정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뱃속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소우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작가공인 뭐든 된다는 날림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공인 초월 존재인 셈이죠. 만약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이 개그물이 아닌 액션 판타지물이었다면 아마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가 되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강했던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캐릭터 모두 먼치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훨씬 강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반전이셨나요?